자, 이제 6번 문제.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그렇죠? 3번이겠다. 아니, 저기 보면은 상이 아닌 거구나. 그렇죠? 도시의 공간 구조 나오면 안 되겠네. 그렇죠? 1번이 정답. 이거 시험에 한 2번 나온 적 있어요. 반드시 포함되는 거. 7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의 대지 분할 제한 정답이죠. 8번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설치기 몇 퍼센트까지 와나? 100%까지 와나요. 9번 옳은 거 찾기.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기출문 약간 바꾼 거예요. 일반 음식점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상업 지역이라면 일반 건축할 수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 적용이죠. 상업 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 설치할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처리 계획이 내용에는 나오지만 반드시 포함시키는 건 아닙니다. 택지 개발사 끝나고 10년 경과 지정 하이한드 10년이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주거 지역 안에서 변경, 같은 상업 안에서 변경, 같은 공업 안에서 변경 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4번은 옳은 거고 5번 지정 이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돼야 되죠. 자, 10번 문제. 검표율 등의 완화 적용 나왔습니다. 이거 10번 이거 기출 문제 같은데 보겠습니다. 틀린 거 3번.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는 120% 이내 높이 이전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지금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3번은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높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만 나오지 도시 지역 외에는 높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이거는 도시 지역 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서는 높이 1.2배를 완화할 수가 있어요. 도시 지역 내에 대한 얘기다.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실효. 주민 위반 전했다? 5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개발 행위 허가제를 이제 볼 때 역시 또 요약집을 펴서 또 개발 행위 허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오죠. 자, 우리 개발 행위 허가제의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러고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허가 대상 행위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의 구체적인 종류 5개. 그렇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되고요. 토지 분할 허가 받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허가 안 받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물건 적치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개발 행위 허가 받지만 농림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이 나오죠.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 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석 재치에 대한 개발 행위는 전문 법률인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되고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개축, 증축, 재축할 때는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경미한 행위도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지만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개발 밀도 관리 계획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조건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박스 2번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3번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기억하시고 일단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개를 외워야 되는데 면적 기준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허가 기준을 3가지로 구분한다.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시가화 용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하고 기준을 완화시킨다. 보존 용도는 기준을 강화하고 유보 용도는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유보 용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시험 문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3개를 말한다. 허가권자의 처분,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결정. 이때 15일에서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킬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하거나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할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 할 수 있고 안 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수 있고요. 이때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대상이 나옵니다.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요 3가지에 대해서는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못 내주게 하는 게 제한이고요. 제한 사유 5개가 있습니다. 1번, 2번은 3년간, 3, 4, 5번은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간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 그렇죠?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일 때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청일 때는 그가 새로 설치한 거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귀속. 무상귀속은요 물권법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민법 몇 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187조 아닌가?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상속, 공용, 징수 뭐 쭉 나오지 않나? 혹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 법률의 규정 물권 변동이 여기에 나온다. 그래서 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할 때 낡은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지어주면은 그 새로 설치한 그 공원은요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비속, 용도 폐지한 낡은 공원은요 개발 행위를 한 자에게 무상비속. 비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할 때 낡은 공원 대신에 새 공원을 지어주었을 때 새로 지은 공원은요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비속, 용도 폐지한 낡은 공원은요 그것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발 행위자에게. 그 얘기가 지금 바로 그거죠. 공공시설의 귀속. 자, 성장 관리 계획은 먼저 구역 지정을 먼저 하는데 성장이 안 된 곳에 지정한다. 녹관농자. 주상봉에는 절대 지정하지 않아요. 6명 시장 군수가 녹관농자 중에서 밑에 박스에 나오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4번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다. 지정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게 나오죠.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가 나온다. 특이한 기간이 나와요. 우리가 의견 청취 기간은 다 30일이었지만 여기는 60일짜리가 나옵니다. 60일 내 의견 제시 안 하면 의견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관계 행정 기간의 장은 역시 30일.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60일. 그다음에 방가로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에 맡게 해라.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6명 시장 군수. 그렇죠? 성장관리계획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비슷하구나.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생략사항은 그런가 보다. 이제 시험 문제는 60페이지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데 계획관리 50%까지, 40이 50까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30%까지. 원래는 20이었는데 용적률은 계획관리만 완화돼요. 100이 아니라 125까지. 성장관리계획은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지 81페이지 보면은요. 대표 유형이라고 나오죠. 대표 유형. 틀린 거 찾기입니다.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 행위를 마치면 준공 검사는 공사를 해야지 준공 검사 받는 거예요. 뭐 준공검사 안 받는 게 두 개가 있었죠.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 1번 틀렸네. 정답.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나머지 지문이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허가를 다시 안 받지만 확대는요. 허가를 받아야 돼.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4번은 약간의 응용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죠.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3개가 있었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죠. 약간 응용. 4번은 시험 지문에 나왔었어요. 토지 일부를 국유지나 공유지로 한다. 이거는 공공기관한테 지네에 대한 유리하죠. 유리할 때는 경미한 행위다. 그렇죠? 자기네 대한 유리하면 다 경미하대. 1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번은 알아둬야 돼. 왜? 가장 많이 나와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 허가받지 않는. 이거는 받아야 돼. 왜? 비닐하우스는요 허가 안 받고 설치할 수 있어. 왜? 치워 그랬을 때 금방 치울 수 있거든. 안에 근데 양식장이 있어. 물고기 띄워놓는데 금방 못 치우지, 그렇죠? 이건 허가 받아야 되고. 3번은요. 농림적이 1개월 이상 쌓아놓은. 뭘 쌓아? 물건이라 써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농림지역에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농림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잖아요. 근데 여기다 1개월 이상 뭘 쌓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곤란한데 문제가, 그렇죠? 이의신청.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거는요. 이제 정답을 일단 3번으로 해서 이제 출제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허가 안 받는 거고. 근데 이제 물건이란 말을 빼먹었어요. 사람을 쌓아놓을 수.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되면 고시가 됐다. 그리고 토지 분할, 경미한 행위예요. 그다음 2번 문제, 허가를 요하는 거. 1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나올 때요. 우리가 경미한 사항 중에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경미한입니다. 53페이지를 보세요. 밑에 박스에 공작물 설치 나오죠. 녹지 관리, 농림 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죠. 자연환경 보전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질 않아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요. 냈다가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참 좀스럽게도 문제 낸다. 왜? 문제는요. 그게 법적인 의미가 있거나 실무상 문제가 될 때 문제를 내면은요. 잘 냈다 그러는데 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정답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게 없다고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 같은 거 빠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국내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그 가로는 냈어요. 가로는 양식장은 냈죠. 하지만 그 용도 지역 갖고는 안 내고. 용도 지역 낸 거는 거기지. 물건 적재할 때 농림 지역 빠지는 거 이건 실무상 중요하니까 내고요. 물론 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경면 행위가 아니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2번 이거 경미한 행위죠. 그렇죠?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축조 신고하는 허가 대상도 아니고 축조 신고하는 대상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 대단하지 않은 거. 50cm 이내. 이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와서 45cm로. 경미한 행위. 4번이 중요하죠. 4번, 5번은 이제 중요합니다. 4번, 5번이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 최근에 좀 개정됐죠. 조금 체크해 놨을 테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행정기관한테 유리하니까 경미한 행위. 3번에 옳은 거 찾기. 자, 옳은 게 뭔가? 자,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4번 지문이 시험에 한번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런데 끝나 1개월에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행정청이 하든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하든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하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고. 그런데 이걸 한번 냈었지. 왜냐 그러면은 텔레비에 KBS의 재난 방송을 보니까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졌어. 봤더니 인하고 공무원이 막 동원돼서 가만이나 마대자루에 흙을 토속 채취를 해. 저게 재해복구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주민이 나와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헷갈리라고 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행정청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다 허가 안 받습니다. 일단 끝나고 신고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죠. 건축인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요. 2번 조건부 개발 행위 허가할 수 있다죠. 관리 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 제곱미터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면적은 있었죠. 기준 면적. 자, 우리 기준 면적이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 지역, 주거 지역 1만 미만. 3만짜리가 3개 있었어요. 관리 농림, 공업 지역 3만. 그 다음에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이었죠. 관리 지역에서는 3만이지. 행정청이 아닌 자 아까 받고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의견 청취고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5번 지문이 시험에 틀리게 2번이나 나왔어요.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4번에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또 냈네. 짜증난다. 저 똑같은 거 나왔죠? 1번 지문 시험에 나왔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어.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학구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 소반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나 심의 기간 빼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 결정.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 5번 기준 면적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틀린 거. 우리 관리 지역은 다 3만 미만이죠. 기준 면적 미만. 그래서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5천 제곱미터 미만. 그렇죠? 그래서 보전 관리. 관리는 다 3만 미만이니까 4번이 틀렸네. 자, 이행 보전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반시설 설치 필요, 굴착, 발파, 환경오염, 비탈면 조경 전부 다네. 그 다음에 7번 예, 허가 기준 나왔습니다. 자,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보존도 나왔는데 틀린 거 찾기. 3번 유보 용도 강화 완화하고요. 녹지 지역 중에 자연 녹지 지역. 예. 아까 우리 용도 지역이 아까 유보 용도가 세 군데 있었죠.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자연 녹지. 생산 녹지가 아니라 생산 관리였어. 그렇죠. 유보 용도 지역 세 개는 외워놔야 돼.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자연 녹지 세 개.
생산 녹지라고 틀리게네. 왜 생산자만 기억나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또 봐주시면 되고 7번 문제는 시험에 계속 나와요.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7번 문제는. 그 다음에 8번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검사 대상 아닌 거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네. 토지 분할. 네, 9번에 토지 분할. 9번에 개발행위 제한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2번 이건 기출문제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계획을 수립할 예정지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될 만한 지역은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다 연장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 다 계획이 앞으로 수립될 곳이죠.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5년.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 최장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 안을 찾으라는 거죠.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환경오염 우려 기억하고 니은이겠다 그냥.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아까 그랬죠.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우리가 공법 40문제 중에 10문제는요 1초 만에 풀어요. 이러면 또 속으로 니나 1초 만에 풀지 막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기준으로 1초 만에 푼다고.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맞추면 우리 일단 명가라고 해. 40점만 넘으면 일단 합격률이 50%는 되니까 공법 40점이면 중개법이거든. 그러면은 40점이 몇 문제? 16문제잖아요. 1초 만에 맞추라고 내는 거 10개 맞추고 나머지 30문제를 한 줄로 찍으면은 몇 개 맞아요? 6개 맞춰. 오지선다이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를 굳이 틀리지 말고 그냥 맞추고 나머지를 한 줄로 찍어도 공법 40점이 나오고 공법 40점이 2차 시험 합격률이 50%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문제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법 50점이 되면은요 2차는 거의 붙어요. 공법 50점. 왜? 중개법 7점 맞으면 붙거든. 그거 힘들다고요? 매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과목별로 점수 분포표가 나와요. 그러면요 과목별로 60점을 넘긴 사람 숫자가 제일 적은 게 공법이야. 비율이 공법. 예. 그러면 과목별로 60점을 넘긴 사람이 제일 그게 중개법이고요. 예. 중개법은 응시자들 거의 다 7점 다 넘겨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예. 자, 웬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 된다니까 중개법. 좋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예전에 우리 그 법대 선배가요 고시 공부할 때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데 그냥 결혼을 먼저 하고 고시 공부 계속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법 시험을 갖다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야, 중개사 시험 한번 봐라. 중간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놀지 말고 한번 봐라. 중개사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때 15회 때였어. 15회 때 26만 명 중에 1000명 붙을 때였어요. 그때 제 친구 중에 변호사 하는 친구도 시험 봤었거든요. 떨어졌어. 법무사 하는 친구도 시험 봤다 떨어졌어. 예. 하필 15회 보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난리쳤는데 자기가 해명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시험 문제 한번 봐봐 진짜 어려웠다니까. 그러니까 야 중개사 시험이 어려봤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한테 확인을 받으면 자기들이 할 말이 있잖아. 그래서 동창회에서 막 비웃는 거야. 무슨 뭐 중개사 시험도 떨어지냐 막 그러니까 야 종철이한테 물어봐.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내가 엄청 쉬웠어. 중개사 시험이 더 뻔하지 않아? 야 중개사 시험이 어려봤자 얼마나 어렵냐고요. 어렵겠냐고. 시험이 어려워봤자 뭐. 예. 그래서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하고 싶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세상에 중개사 시험도 떨어지는 사람이 사법시험 붙을 줄 알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중개사 완전히 그냥 초상집뿐이에요. 초상집뿐이니까요. 그래서 뭐 졸업생 명단에 있는 학교 확인해 보면 아니 농담이 아니라요. 그 제가 이제 그 법대 교학과 지나가잖아요. 교학과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가 온대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한양대 법대 졸업했는지 확인하려고. 예. 꼭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온다. 예.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법 강사 중에요. 진짜 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허위 학력을 만들었거든요. 예. 운도 없지.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거든. 내가 이제 25년 전에 강의 시작할 때 딱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 그 법대 선배님도 저기 계시는데 그래서 명단에 없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봐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학원에 그 이제 그 가짜 학력들 조사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싹 다 지우고 막 은퇴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운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문제가 1초 만에 풀 만한 것들이 무조건 1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를 붙잡고 앉아 가지고 예, 이걸 갖다 하나 만졌다고 좋아할 절대 아니야. 근데 웃긴 게 1초 만에 풀 만한 문제도요. 한 보름만 안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시험 막판에요. 막판에 어려운 거를 막 보고 요거는 내가 안다. 5년마다 지금부터 나 다 외워. 도시 사승인 다 외워. 해가지고 막판에 안 보잖아요. 거기서 틀리는 거야. 왜? 우리 기억이라는 게요.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탑 같아. 파도 한 번쯤 없어져 버리거든. 파도 치기 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진짜 그렇다니까. 그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불안하거든. 학생들이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계속 잔소리를 해서 세뇌를 시킨다니까. 쉬운 거 한 번 더 보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붙는데 어려운 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은 시험에 안 나올 거에 매달려 있고 시험에 정작 나올 것은 안다고 그냥 넘어가. 이게 비효율적인 수험 공부라고요. 특히 공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쉬운 문제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목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이거 못 맞춰서 시험이 안 되는 거지. 어렵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리면 돼 그냥. 예. 그건 전혀 당락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11번 문제를 또 보시면 틀린 거 찾기잖아요. 여기 5번 지문 보시면요.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다. 우리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거기가 산지일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일 때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돼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되질 않아. 반대는 있어. 건축 허가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땅이 산지일 때는 산지 전용 허가, 농지일 때는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곳에 무용고 분묘가 있으면 무용고 분묘 개장 허가 뭐 다. 그런데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는 의제가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근데 반대로 이제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가 쭉 나오는데 18개가 나와. 그 중에 하나가 3번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그 반대는 없다고. 이 시험 문제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다. 아까 우리 그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의제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냐면 산림청장이에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20일. 5번은 하등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 다른 시험에 내시는 교수님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20일 내 의견 제시. 특이해서 한번 이 법을 만드신 분 만나보고 싶어요. 왜 허가 많은 기간을 중에서 20일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20일이다. 그럼 1번 보세요. 역시 1번도 약간 응용된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중에 뭐가 있어요? 정비 사업 있지. 정비 사업 위에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아요. 조건 붙일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보통 토속 채취 같은 거예요. 돌산을 깨는 거 토속 채취거든요. 뭐 토속 채취하겠다, 돌산 깨겠다면 거의 다 조건을 붙여요. 당신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돌이 날립니다.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로 돌산 전체를 씌우고 폭파 작업을 한다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폐 타이어를 잘라서 그걸 만든 그거 돌산 깨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허가 신청 안 하는 거죠. 그 예전에는 이제 보통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했거든요. 요즘에는 컴포지션이라는 폭약으로 이제 폭파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다 그랬더니요. 동영상 수강생이요 노량진까지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 토속 채취의 그 돌산 폭파 작업 기술자야. 교수님 저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컴포지션을 좀 씁니다. 예, 무슨 일이 아니야? 그거 알려주려고 오신 거야. 예, 나 너무 감동은 받았지만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실제 찾아왔어요 노량진으로요. 교수 누가 동영상 수강생이 제 강의 끝날 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실장님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수님 제가 동영상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이나마이트 안 씁니다. 왜 동영 먹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이거 오셨다. 대단하시다. 컴포지션. 여기서 금강까지 얼마나 걸리나? 금강까지 옆인가요? 예. 예전에 저 금강 쪽에서요. 이제 폭파 작업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누가 훔쳤어. 쏘가리 잡으려고. 예, 훔쳤어. 그쪽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쏘가리가 출몰하는 곳에다가 하나 던지잖아요. 다 기절해서 떠오르거든요. 고기 잡을 때 쓰거든요. 근데 이제 불을 딱 붙였는데 누가 말을 붙인 거야 이렇게. 던져야 되는 누가 이제 말을 시켜가지고 이게 터진 거야. 예, 예, 다치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그 생각 항상 나더라고요. 예, 불 던져야 되는데 말을 붙이는 바람에 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비가 많이 올 때는요 강변 주변에 이 다이나마이트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파 작업할 때 이제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쓰잖아요. 그때 분실이 굉장히 많이 돼요. 팔아먹으려고 쏘가리 집에다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거 들고는 못 나와요. 소지품 검사를 하거든 현장에서. 땅에 묻어놓고 나와요. 땅에 묻어놓고 이제 사업 다 끝나고 난 다가 땅을 파는 거지. 파서 꺼져 놓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온 거야. 비가 오니까 다 쓸려 내려오잖아요. 이 떠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맞죠. 이상히 금강 주변에 그렇게 많았어. 금강 주변. 갑자기 금강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요거 좀 보시고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 이게 지금 최근 5년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11번에 2번 지문이에요. 최근 5년간 최다 출제. 토속 채취는 당연히 준공 검사 받아야 되고요. 4번 지문도 여러 번 나왔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소관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은 허가
받지 않는다. 11번은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12번 문제에 옳은 거 찾기가 나옵니다. 옳은 거.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데 2번이 옳은 것 같은데. 너무 쉽다. 그렇죠? 1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번은 지구상에 없는 문장이야. 예. 억지로 만들어놔서 어떻게 뭐 수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제가 설명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용도 지역과 상관이 없다고. 개발행위 허가는 용도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되면 어느 지역에 적용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적용되죠. 1번 틀렸고 3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행보증금을 허가를 받지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행보증금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왜? 성장관리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거든. 그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죠.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 연장할 때는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기간 단축은 경미한 사항 변경 허가 안 받지만 연장은 허가 받아야 돼요. 13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거. 자, 국토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적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국토부 장관이니까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렇죠? 연장할 때는 심의가 필요 없죠. 3번이 옳은 거.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요약집 펴보세요. 요약집. 요약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생략할 때 54번에 54페이지에 박스 안에 7번 54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7번 있죠. 이거 낸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냈는가? 이게 최근에 다른 시험에 한번 지문에 나온 적 있어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산사태 방지 사업 하거든요. 그러면 요것은요. 여기 산지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있어요. 예.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더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한번 나왔죠? 경미한 행위. 예.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원칙 3년 추가 2년 연장 최장 5년이죠. 4번 틀렸고 토지 분할은 준공 검사를 받지 않는다. 왜? 공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준공 검사 안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거 3번은 말도 안 되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곳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3번 틀렸지. 1번 농림지역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사방사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맞아요. 4번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1회에서 3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데 2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죠. 연장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맞아요. 그다음 15번에 이제 허가. 이거는 느낌이
이거는 기출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다. 15번은요.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기.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승인 받으면 준공 검사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 일단 2번은 옳은 건데 이것까지 뭐 시험에 내겠나 싶습니다. 1번 이건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 이거예요.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응?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개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허가 안 받죠. 10층에 현혹되지를 마. 예. 실제 기출 문제는 3층으로 냈던가 뭐 그랬을 거야. 3층 없이 같은. 층수만 바꿔서 지금 문제 좀 만든 거거든요. 예. 층수라든가 규모에 현혹되지 말고 개발 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예요. 예. 1번 틀린 거지. 예. 그다음에 3번 허가 받은 건축물이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할 때는요. 허가권자한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죠. 통지만 하면 됐죠. 축소 5%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는요. 통지 사유죠. 통지.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우리가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죠. 5번 예, 그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